그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만 사실은 뭘 해야 되는지 대충 티가 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 보면 당연히 치환해야 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뭐 이건 아까 얘기했지만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지수의 최대 최소를 먼저 찾으시면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애들이 산술기하를 써야 한다는 건데, 말한 것처럼 얘가 0보다 크다, 얘가 0보다 크다 이런 얘기 안 나와 있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얘가 0보다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들을 이용해서 산술기하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찾게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냄새만 잘 맡으시면 되는 거고, 이런 애들도 보시면 2의 x제곱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녀석 하나만 t라고 치환하면 이것도 굉장히 불편한 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전체를 뭔가 t로 치환을 하시면 얘는 t가 될 거고, 얘는 이제 뭐 t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이것도 우리 무슨 인수분해 같은 거 할 때 치환해서 푸는 거 많이 했죠. 뭐 보기차식 같은 거. 그래서 요거 치환하시고 상반방정식 할 때 요거 치환하시고, 그럼 요거 t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래서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서 최대값 최소값 찾으시면 된다. 뭐 이런 거라서요. 됐고, 옆으로 넘어가서 이제 방정식 얘기를 할 텐데,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거의 똑같은 거니까요. 짧게 얘기를 하고 가자면, 우리가 지수함수라는 건 그림을 그려봐서 알 수 있지만 밑이 1보다 크면 계속 증가하는 거고, 밑이 1보다 작으면 계속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증가만 하든가 계속 감소만 하기 때문에 치역의 범위만 잘, 공역의 범위만 잘 정해주시면 1대1 대응이 돼요. 뭐 역함수가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고. 그래서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뭐 a의 x제곱이 뭐 b야 라고 했을 때 이 x에 들어갈 숫자가 딸랑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 수 있더라라는 건데, 우리가 만나게 될 지수 방정식은 그러니까 좌변 우변 살펴서 밑도 똑같고 지수도 똑같으면 그냥 둘이 같은 숫자 되는 거거든요. 방정식을 만났을 때 밑을 같게 할 수 있고 지수도 같게 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좌변, 그냥 제가 이렇게 한글로 쓸게요. 좌변에 있는 밑과 지수, 우변에 있는 밑과 지수를 살폈을 때 밑끼리도 같고 지수끼리도 같으면 그냥 같은 숫자예요.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 찾으시면 되는데, 밑이 달라도 같아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게 언제냐면 지수가 0일 때고요. 지수가 달라도 좌변 우변이 같아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게 언제냐면 밑이 1일 때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애초에 밑도 같고 지수도 같으면 당연히 같은 소리고, 밑이 달라도 되는 경우 언제냐면 지수가 0일 때. 지수가 달라도 되는 경우 언제냐면 밑이 1일 때다, 그 얘기예요. 물론 밑이 1일 때뿐만 아니라 밑이 0일 때도 있을 수 있고요. 밑이 마이너스 1일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밑이 마이너스 1일 때 얘네 둘이 서로 다른 값이어도 똑같이 홀수거나 똑같이 짝수면 그래도 되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까지 설명하는 게 책에서 굉장히 귀찮고, 그리고 로그 방정식 가서 할 얘기긴 하지만 미리 땡겨서 얘기하자면, 밑이 음수인 경우는 책에서 알아서 다 잘라주거든요. 뒤에 맨 마지막에 뭐 x가 뭐보다 커 이런 식으로 범위를 주기 때문에 밑이 0이거나 밑이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원래는 고려해야 하지만 우리 문제집에서 알아서 다 잘라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의 고려할 일이 없기 때문에 결국 기억해야 될 건 세 가지예요. 밑도 같고 지수도 같든가, 밑이 다르면 지수가 빵이든가, 지수가 다르면 밑이 1이거나 0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된다. 그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접근을 시작해 보면 방정식은 그냥 풀리는 거고요. 부등식은 방정식에서 등호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게 지수 방부등식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던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부등식의 해는 방정식에서 부등호의 방향만 잘 정하시면 될 텐데, 기본적으로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고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뭐 이런 거잖아. 그죠? 그래서 밑의 크기가 1보다 크냐 작으냐를 기준으로 나누어서 생각한다. 그 정도가 방정식에서 부등식으로 넘어갈 때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318번 같은 건데, 밑이 그냥 숫자야. 그죠? 얘 밑 9분의 1이고 27이고 루트 3인데 이거 다 밑을 3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좌변 우변 밑이 3으로 똑같다는 거야. 뭐만 하면 돼요? 치수만 갖다 주면 돼. 그죠? 좌변부터 보시면 이건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냐? 안 보이네. x제곱이네요. 요게 x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3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거기에 x제곱이에요. 요거는 3의 세제곱에 x제곱이고요. 이게 3의 2분의 1제곱이다. 그 얘기 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밑을 3으로 다 통일을 시켜보면 좌변은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x 이렇게 생긴 거고 우변은 3의 2분의 1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밑이 둘 다 3으로 똑같기 때문에 1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수가 같아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랑 같아요. 이렇게 생긴 방정식만 푸시면 끝난다고요. 지수 방정식이라기보단 2차 방정식 된 거지. 뭐 실제로 근을 찾는다기보단 합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2차 방정식 합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겠지. 보시면 밑이 다 2로 통일이 될 거고요. 얘까지 포함해서. 밑을 3분의 2라고 통일을 하시면 될 거고 밑을 뭐 4라고 하든지 2라고 하든지. 그죠? 밑이 다 통일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애도 안 그렇게 생겼지만 는 0이잖아요. 상수항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우변으로 넘기면 그냥 이렇게 생긴 방정식 풀란 이야기잖아. 그죠? 이렇게 생긴 방정식. 밑이 3이고 얘도 밑이 3이에요. 지수만 비교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유형에 나와 있는 건 밑을 통일하기만 하면 지수만 같으면 돼. 이거 가지고 접근해서 풀어보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로 가서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얘기한 거랑 다르게 이제 치환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죠. 밑을 통일하려고 보니 얘도 3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얘도 3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얘도 3이긴 한데 이게 더하기야. 이게 곱하기면 모르겠는데 더하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지수끼리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3의 x제곱이라는 걸 t로 치환할 거라고요. 그러면 요거는 t제곱이 되고 t의 세제곱이 되고 요게 더하기 2냐 저거? 글씨가 안 보여. 10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2니까 요거 9잖아요. 그죠? 요거 90t다. 뭐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t를 좀 찾아보시면 되겠죠. t로 다 바꾸고 나니까 3차 방정식이고요. 뭐 t 하나는 아예 인수분해가 되고 90이면 10이랑 9 이렇게 또 쪼개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t가 금방금방 찾아질 거고 그냥 할까요? 하나? 너무 말로만 하나? 90t가 0이고요. t 하나에 t-9 t 더하기 10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 이제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t 자체는 0하고 9하고 마이너스 10 이렇게 세 개지만 우리가 3의 x제곱을 t로 치환했기 때문에 t는 항상 0보다 커야 되죠. 그죠? 치환을 했으니까 치환된 녀석의 범위를 꼭 생각하셔야 되고 이 중에 0보다 큰 녀석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버리고 얘도 버릴 겁니다. 실제로 가능한 실근은 t가 9인 거, 즉 3의 x제곱이 9인 거 요거 하나밖에 없고요. 그래서 x가 2더라. 요거 하나만 실근 될 겁니다. 얘가 알파구나.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치환했으니까 범위 정도만 잘 고려해 보시면 되고요. 다 비슷한 거여서 밑에 거 쭉쭉쭉 넘어가고요. 이것도 거의 똑같은 거긴 한데 그 다음 페이지에 한 두어 개 정도 문제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두 군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25번이고요. 이 방정식도 보시면 밑을 3으로 바꿀까라고 봤더니 막 더하기 빼기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더 이상 지수로만 딸랑 풀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3의 x제곱이라는 걸 치환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t제곱 될 거고 요거는 12t 27 요런 모양새가 되겠다. 그쵸?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가 되나? 아 되네요. 에이 되잖아. 뭐 요렇게 생긴 녀석이어서 t가 3인 거랑 9인 거랑 이렇게 되고요. 인수분해 안 될 줄 알고 풀었는데 돼버리네. 그래서 t가 3이랑 9라는 건 3의 x제곱이 3이거나 9다 그런 이야기니까 x 자체는 뭐 1하고 2다 이렇게 해서 둘이 더하면 되겠지. 근데 이제 이거 왜 골랐냐면 x 입장에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 이야기 한 건데 우리는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파 베타는 x에 들어갈 녀석이고 여기에 있는 거 둘이 더하라는 건 실제로는 t 두 개를 곱하라는 이야기가 되겠다. 그렇죠?
x 입장에선 두근의 합이지만 t 입장에선 두근의 곱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랑 같다고요. 그래서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이 27인데 3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27이다. 그걸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면 3이다. 이렇게 구해진다고요. 그죠? 그래서 얘처럼 인수분해가 딱 돼서 알파랑 베타가 딱 구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구할 수는 있다는 이야기고요. 오히려 알파 곱하기 베타는 못 구하겠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치환해서 풀었을 때 t의 두근의 곱 가지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애들 나오니까.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고 알파 베타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저렇게 풀어보시면 되겠다. 라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327번입니다. 이제는 미세도 미지수가 들어있는 경우 이렇게요. 이런 경우인데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야. 밑도 같고 지수도 같으면 원래 같은 숫자예요. 밑이 달라도 지수가 0이거나 지수가 달라도 밑이 1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보니까 지수가 똑같이 생겼어. x 더하기 1이야.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된다고요? 일단 밑을 갖게 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석해야 될 건 당연히 밑이 같은 경우. 이게 하나의 해가 될 수 있고요. 그 두 번째로 밑이 달라도 된다고요. 왜? 지수가 둘 다 빵이면 되거든요. 그럼 밑이 달라도 어차피 양변 다 1이니까. 그래서 요 녀석도 가능하고 요 녀석도 가능하구나 라는 거 하나 나오고요. 이게 마이너스 7보다 크다는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즉 얘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려할 거 없지만 혹시 얘가 마이너스 3은 어떨까? 를 생각해 보면 얘가 마이너스 4가 되게 하는 건 x는 마이너스 11이거든요. 마이너스 11을 여기랑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0이네. 근데 마이너스는 어차피 역수 이야기하는 거고 10이잖아요. 짝수예요. 마이너스 11도 집어넣으면 성립하긴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아도 돼서 고맙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미세 부호가 서로 달라지는 거 이것도 원래는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귀찮은 거지. 아주 옛날에는 저런 거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밑이 0보다 큰 것만 생각할 거니까 고맙게도 아예 둘 다 같든가 얘만 같으면 얘 달라도 되니까 얘가 0 되도록 하는 거 이렇게만 고려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것도 하나 보시면 밑이 0보다 큰 경우만 보세요거든요. 생각해봐요. 밑이 0이면 땡큐잖아. 0의 마이너스 8제곱, 0의 7제곱 둘 다 0이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밑이 0보다 큰 것만 하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밑이 둘이 똑같으니까 지수가 둘이 똑같으면 되지. 그래서 첫 번째로 푸는 건 x제곱 마이너스 8이랑 2x 더하기 7. 이거의 해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다? 아이 지수 둘이 꼭 같지 않아도 돼. 어떤 경우에? 밑이 1인 경우에 또는 밑이 0인 경우에 또는 밑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 이런 건 고려 안 한다고요. 밑이 1인 경우도 되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뒤에 나올 내용이지만 스포를 하자면 보통 이렇게 밑과 지수에 모두 다 미지수 x가 들어있으면 우리는 로그를 취해서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로그 방정식에 가면 나올 텐데 그 로그 방정식에는 지수의 로그가 붙어 있어. 그래서 걔는 로그를 붙이라고 막 온몸으로 문제가 막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밑과 지수에 모두 다 미지수 x가 있으면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거 굉장히 괜찮아요. 로그를 취해버리면 이 지수가 앞으로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골라야 될 숫자 없으니까 만만한 사용 로그를 양변에 씌워보면 로그 x의 x제곱 마이너스 8이 로그 x의 2x 더하기 7이고요. 그러면 요 지수랑 요 지수는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면 여기다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8에 로그 x가 2x 더하기 7에
로그 x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 좌변으로 다 모아보면 x제곱 마이너스 8 빼기 2x 더하기 7 에다가 로그 x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얘가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얘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밑이 1인 거. 밑이 1이라는 건 x가 1인 거란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제 로그 x가 0인 거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씌워서 새롭게 방정식을 만들고 나면 이 방정식을 풀러 내려가잖아요. 알아서 저걸 하고 있는 거다라는 소리예요. 지수 둘이 같던가 밑이 1이든가 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생각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냥 약간 뭐랄까 머리를 좀 덜 쓰려면 이거 하나를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밑과 지수에 모두 다 미지수 x가 있어? 그럼 일단 로그를 취해볼까? 하는 거예요. 로그를 취해서 얘를 푸시면 어차피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얘가 0이든가 얘가 0이든 거잖아요. 그걸 푸시면 알아서 이걸 풀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풀게 하기 위해서 x가 0보다 크다는 단서가 문제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했지만 이런 게 없으면 x가 0인 경우나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런 경우들도 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이런 단서 때문에 다행히 로그를 취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런 의도 때문에 이렇게 단서를 달아놓은 게 아닐까라고 그냥 제 내피셜. 아무튼 그래서 로그를 취해서 푸는 것도 괜찮다 정도로 기억하시고 그 옆에 있는 애들은 뭐 연립방정식 푸는 겁니다. 저 위에도 뭐가 있나요? 이거 더 복잡하게 생긴 거. 여기 보면 뒤에 다 단서가 달려있죠. 밑이 0보다 크게 알아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거는 똑같이 지수가 똑같으니까 그렇다 치고 두 번째 거 보시면 밑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지수를 똑같이 만드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지수 달라도 돼. 언제? 밑이 1일 때. 그죠? 마이너스 1은 넣어도 되니까. 0일 때는 안 되고 마이너스 1일 때도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수가 똑같거나 지수가 달라도 밑이 둘 다 1일 때 이런 경우가 가능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좀 풀어보시면 되겠죠. 여기 1이라는 건 무언가의 0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지수가 0이든가 밑이 1이든가 마이너스 1인 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얘는 연립방정식이고요. 당연히 그냥 치환해서 풀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더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가자. 패스. 다음 부등식인데 부등식도 방정식이랑 똑같고요. 그 방향만 잘 정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첫 번째 건 그래도 예의상 하나 보면 밑을 3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걸 생각하기 귀찮으면 그냥 밑이 다 1보다 크게 바꾸면 돼. 그죠? 그래서 얘 밑을 3이라고 보고 얘도 3이라고 보고 그냥 푸셔도 돼요. 근데 그럼 어차피 막 마이너스가 떡진 부등식이 될 거라서 그냥 밑을 3분의 1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좌변은 지수가 2x 더하기 1이고 우변은 요거 3분의 1에 루트 붙은 거니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고요. 그죠? 밑이 3분의 1의 녀석이니까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더라. 저거 가지고 그냥 부등식만 푸시면 해결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녀석이고요.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 밑을 2라고 다 통일을 해버리면 지수끼리만 바로 비교하시면 되고 밑을 2라고 할 거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좌변의 부등호랑 우변의 부등호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상문제라는데 하나 풀어볼까요? 336? 어려워 보이진 않지만 fx가 곡선이고 gx가 직선이에요. 괜찮죠? 뭐 밑이 둘이 완전히 똑같이 10분의 1이라서 이거 뭐 그냥 지수끼리만 비교하시면 되고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는 거. 방향이 반대니까 등호는 당연히 데려가야 돼요.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찾으란 이야기고요. 요게 fx고 요게 gx니까 어디가 더 큰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특별히 지수가 뭐 양수여야 되거나 이런 조건도 딱히 없기 때문에 그냥 fx가 더 위에 있는 영역을 찾아보시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죠? 답이 몇 번이야? 2번이에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옆으로 와서 이제 요 부등식도 이제 지수만 보기 좀 그래서 치환해서 풀어야 하는 녀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방정식 풀 때도 마찬가지로 밑을 통일하고 싶은데 더하기 빼기 이런 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딱 부등식으로 지수끼리만 비교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치환해서 풀 거고요. 이 대표 문제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왔어. 2분의 1 x제곱을 t로 치환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 풀고 갑시다. 2분의 1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거고요. 그러면 요거는 t제곱. 요거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예요, 오히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0t 더하기 16이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면 요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t는 2에서 8 사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 밑을 다 뭐 2로 바꾸든 2분의 1로 바꾸든 2분의 1로 바꾸면 요거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요. 2분의 1의 x제곱이고요. 2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이고요. 뭐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밑을 다 2분의 1로 바꿨고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건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숫자니까 아직 부등호 방향 바꾸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더라.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얘도 보면 구하라고 하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저 알파랑 베타가 뭐냐면 부등호의 양쪽 경계잖아요.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두 분의 합차지세요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 알파랑 베타는 봐서 알지만 2차가 될 거고 2차 부등식을 풀 건데 부등식을 풀어서 해가 됐거든? 그럼 이건 방정식의 해이기도 하다고요. 방정식의 두 분의 합차지라는 거야. 그럼 t 입장에서는 뭐 차지란 이야기라고? 두 분의 곱차지란 이야기라고요. 그죠? 두 분의 곱이 지금 여기 보시면 16 이렇게 나오는데 2분의 1에다가 알파랑 베타를 더했더니 16이더라 그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 2의 4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4다. 또 이렇게 찾아지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알파 베타가 직접 구해지지 않더라도 저 정도는 풀릴 것 같고요. 제일 밑에 있는 거 340번 요거 하나 풀고 갑시다. 상 문제는 또 예의상 풀어야죠. AX제곱 치환해서 푸는 문제일 거고요. 그죠? 그래서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제곱 빼기 28T 더하기 B야. 그런데 이 부등식의 해가 0에서 3 사이라는 건 X가 0에서 3 사이라는 이야기니까 T 입장에선 해가 뭐란 이야기예요? A의 0제곱이랑 A의 세제곱 사이에 들어있더라라는 소리야. 그죠? 그럼 이 A의 0제곱, 즉 1이랑 A의 세제곱, 이거 두 개가 T에 관한 방정식의 부등식의 해더라 그 얘기고 그래서 1 더하기 A의 세제곱, 이게 28이어야 되고요. 1 곱하기 A의 세제곱, 이것이 B여야겠죠. 뭐 근과 계수의 관계 같은 거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제 이걸로 A도 찾아지고요. 3이라고 B가 27이다. 뭐 이렇게 금방 나오겠다. 그렇죠? 치환해서 푸는 건 이렇게 간단하고요. 다음으로 가서 밑과 지수에 모두 다 미지수 x가 들어있을 때 부등식인데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밑도 똑같고 지수도 똑같으면 되고 밑이 다를 때 지수가 다를 때 등등등 보는 건데 얘는 둘 다 밑이 x, x거든요. 밑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지수만 비교하면 되겠죠. 근데 지수만 비교하려고 보니 x-1이랑 마이너스 x 더하기 5인데 문제는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인지 확신할 수 없죠. 왜냐하면 x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방정식과 다르게 부등식에선 이 밑인 x가 1보다 크냐 또는 1이냐 1보다 작으냐 이렇게로 좀 나누어서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엔 x가 만약에 1보다 크다고 치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건 x가 1보다 클 때고요. x가 1보다 작을 땐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x가 1일 땐 무조건 땡큐죠.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1을 포함한 상태로 얘랑 둘이 부등식의 해를 따로따로 좀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위에 있는 거 찾아보면 2x가 6이니까 x가 3보다 크다야. 1보다 클 때 x가 3보다 크대. 그러니까 x가 3 이상이다. 이거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얘 같은 경우는 x 넘어가고 1 넘어가면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잖아요.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건 x가 이제 1보다 작은 거죠. 물론 0보다는 커야 되고요. 1 때문에. 그리고 1인 경우도 되더라. 그래서 1도 나중에 마지막에 포함을 싹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미세 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것만 잘 고려하시면 똑같고요. 차라리 얘는 1보다 크다고 아예 알려줘 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 안 변할 거고요. 나눠서 풀어야겠다는 게 느낌이 오죠? 0보다 크다고 말했으니까 x가 1보다 크냐 작으냐 보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1은 포함하지 않겠다. 그죠? x가 만약에 1이면 좌변 우변 다 1이기 때문에 부등호가 성립이 안 하거든요. 1은 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x의 마이너스 2제곱 얘기하는 거다. 그죠? 약 올리려고 나온 거고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역시나 1보다 크냐 1보다 작으냐 이렇게 범위 나누어서 부등식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상문제라서 풀까 싶긴 한데 노가다여가지고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어서 재미없을 것 같은데. 뒤에 연립부등식이에요. 뭐 이렇게 생긴 연립부등식 우리 많이 봤죠? 요거 한번 풀면 되고 요거 한번 풀면 되고 두 개 해서 겹치는 거 찾아보시면 되고요. 재미없죠? 좋은 소리 드리고요. 됐어요. 안 해도 되겠죠? 뭐 할 거 많으니까요. 다음으로 가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부등식을 만족하도록 정수 k를 구해보세요 입니다. 이제 여러분 좀 싫어하는 종류의 문제죠. 부등식이긴 한데 뭐 딱 봐도 치환해서 풀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뻗뜩 들고요. 그래서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요 부등식은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k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x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얘가 성립했으면 좋겠어요 인데 x에 아무거나 집어넣어 t는요 어쨌든 0보다 크거든요. 그럼 결국 문제에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어지만 우리는 0보다 큰 t에 대해서 이 녀석이 성립했으면 좋겠어 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뭘 보면 되냐면 그냥 판별식 하나만 딸랑 보시면 되긴 하죠. 근데 이제 요거 문제를 살짝 바꿔가지고 여기를 더하기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판별식을 보는 문제가 아니죠. 여기가 더하기가 되면 이건 판별식을 보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아닌 이유는 아까 이거 마이너스였을 땐 축의 위치가 1이에요. 그죠? 2차 부등식 보는 거야. 0보다 클 때 얘가 항상 성립해오니까 그래프 그렸다고 쳤을 때 t축 위에 항상 둥둥 떠 있어야 돼 그 소리거든요. 근데 이게 0보다 크다라고 범위를 잘랐으면 이렇게 마이너스였을 때 요거 대칭축의 위치가 t는 1이었어요. 그리고 0으로 잘랐기 때문에 얘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판별식을 보는 게 맞지만 요게 만약 더하기로 생긴 녀석이면 그때는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1이에요. 나는 0에서부터 자를 건데 여기만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별식 굳이 보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생긴 경우도 가능한 경우니까 t축이랑 만나도 돼요. 난 0보다 큰 것만 넣을 거잖아. 그러니까 뭐만 보면 된다? 0일 때의 값만 보면 된다. 0일 때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뒤로 계속 증가할 거니까 저 부등식 항상 성립하더라. k가 0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요거는 이제 2차 부등식 같은 거 할 때 나오던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대표 문제니까 아마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요 그림이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되지만 판별식인지 아닌지는 당연히 대칭축의 위치를 가지고 파악을 좀 해보셔야 되고 2차 함수니까 그죠? 그림 떠올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거 하나 풀고 갈까요? 제일 밑에 거 51번 351번 하나 풀어봅시다. x에 관한 부등식이고요. x에 관한 2차 부등식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얘는 판별식을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 판별식 자체가 이제 t에 관한 부등식이 돼버린 거다, 그죠? 그래서 3의 t제곱 더하기 3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2에 3의 t제곱 더하기 3입니다. 그죠?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고요. 굳이 뭐 전개 안 하고 3의 t제곱 더하기 3, 3의 t제곱 더하기 3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냥 3의 t제곱 더하기 3이라는 거 통째로가 0하고 12 사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뭐 제곱 빼기 12 뭐식이니까. 그래서 요거 가지고 3의 t제곱의 범위를 찾으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다인데 얘는 의미가 없죠. 어차피 3의 t제곱은 0보다 크거든요. 이걸 그림을 그린다고 쳐보면 이런 거잖아. 3의 t제곱이라는 녀석은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모양새인데 마이너스 3에서 9라고 잘라보면 얘는 아무짝에 의미가 없어요. 애초에 0보다 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는 건 영원히 갈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는 건 9에서 걸렸다고. 그래서 이제 요것만 살펴보시면 t가 2보다는 작아야 돼. 뭐 그런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부등식의 해가 될 겁니다. 됐죠? 아, 옆에 실생활인데 이거 참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래도 할까? 맨 위에 거 맨 밑에 거 하나씩만 합시다. 풀어보자고 한 문제는 대충 다 됐죠? 네, 요거 두 개 중에 뭐 위에 거는 첫 번째 문제는 너무 티가 나가지고 이거 재미없이 끝나버렸죠. 그냥 다 2의 거듭제곱수여서 2분의 1을 몇 번 곱하는지 손으로 세도 금방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좀 재미없는데 이거 도대체 1년에 얼마씩 줄어들까를 생각해보면 50년에 2분의 1이거든. 그러면 1년에 얼만큼씩 줄어드냐 하면 1년에 줄어드는 양을 예를 들어서 x라고 하잖아요. 그럼 x의 50제곱이 2분의 1이다 그 얘기하는 거야. 매년 줄어드는, 물어보고 있는 게 몇 년 걸리냐이기 때문에 x년 걸린다고 치면 1년에 줄어드는 양을 똑같이 x네. 1년에 줄어드는 양을 x라고 하면 x의 50제곱이 2분의 1이라는 이야기여서 x 자체는 2분의 1에 50분의 1이에요. 이게 1년에 줄어드는 양이야. 그죠? 이거를 도대체 몇 제곱해야 얘가 될까? 이런 거 찾으란 얘기고요.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 풀어보자고 했던 제일 밑에 있는 문제도 1시간에 2배씩 되는 거야 뭐 그냥 됐고 3시간에 4배가 된다는 건 3시간이 4배가 되었어요 이 얘기하는 거니까 1시간엔 요만큼씩 줄어드는 겁니다. 그죠?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요거가 늘어나는 비율이 될 거예요. 시간당. 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또 식 만들어서 방정식, 부등식 풀어보시면 되는 녀석이었고요. 로그도 하죠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쭉쭉 달립시다. 로그 함수입니다. 지수 함수와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는 이제 진수에 미지수 x가 들어있으면 로그 함수겠죠. 애초에 지수랑 로그 자체가 처음에 우리 어제도 했지만 a의 x제곱이 b야. 여기서부터 출발한 게 x는 로그 a의 b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로그의 이 출생 자체가 지수였기 때문에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는 굉장히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 녀석을 우리 지수 함수 입장에서 보면 y는 a의 x제곱 이렇게 생긴 거였거든. x에다 뭘 집어넣었더니 y가 튀어나오더라. 근데 요것의 역함수를 구해보면 x가 a의 y제곱 이렇게 생겼고 요 y를 밑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양변의 밑이 a인 로그를 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아니면 로그의 정의에 따르자면 뭐라고? y라는 게 뭐다? 로그 a의 x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우리 로그 함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미세 미지수가 들어있는 경우는 잘 안 하고요. 이렇게 진수에 미지수 x가 들어있는 경우 이 경우를
로그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얘도 보시면 0보다 커야 되고 1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지수함수에서도 저렇게 생긴 밑조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로그 함수 때문에 저 밑조건 지수도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밑이 2인 거, 뭐 3인 거, 2분의 1인 거, 3분의 1인 거 이런 애들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되는데, 결국 힌트는 뭐냐면 지수함수 곡선을 y는 x에다가 대칭 이동시켜서 로그 함수를 만들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밑이 2인 로그 함수 그래프를 기본적으로 그려보면 x축이고 y축이고, 지수함수를 먼저 그리고 나서 로그 함수를 그려보자고요. 지수함수는 0,1, 1,2, 2,4, 4,8, 2분의 1, 4분의 1 등등등 이런 모양새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고, 이것을 y는 x에다가 대칭 이동시킬 거니까 0,1이었던 점은 1,0으로, 1,2는 2,1로, 2,4는 어디 갔니? 여긴가요? 4,2로, 여기로, 얘는 요리로, 얘는 요리로. 그래서 곡선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밑이 2인 로그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쓸데없는 소리를 미리 하나만 하고 가자면 안 만납니다. 밑이 2면 우리가 생각하는 밑 중에 1보다 큰 거 중에 밑이 2면 꽤 작은 숫자잖아요. 안 만나요. 만약에 밑이 1보다 작으면 무조건 만나요. 밑이 1보다 작은 거 하나만 그려보면 대충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느낌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미리 좀 하는 건데,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걸 y는 x에다가 대칭 이동을 시켜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항상 만나요. 한 점에서. 밑이 1보다 작기만 하면 무조건 만나요. 왜냐하면 얘랑 y는 x가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이제 로그 함수도 만나게 되어 있는데, 지수함수의 경우엔 2여도 안 만나고요. 3이면 더가 빨라지잖아요. 그죠? 밑이 3인 지수함수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밑이 3인 로그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안 만납니다. 절대로. 이게 1보다 진짜 조금 커야 겨우 여기서 만나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여러분한테 물어보진 않아요. 이게 우리 지수함수 그래프, 지수 방정식, 부등식 이런 거 풀 때 봐서 알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풀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지수함수랑 뭐 다항함수를 한꺼번에 뭐 그리거나 지수 방정식이랑 다항 방정식이 섞여 있는 방정식, 이런 거는 우리가 풀 리가 없거든요.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함수 나와 있는데 얘랑 교점 찾으세요, 이런 건 안 나옵니다. 혹시 나온다면 그냥 찍어서 알 수 있는 거, 뭐 1인 거, 0인 거, 뭐 2인 거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우리가 찍어서 알 수 있는 정도나 방정식으로 나오지, 뭐 2의 x제곱은 x야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푸세요 이런 거 안 나온다고요. 애초에 얘는 실근이 없기도 하거니와 뭐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교점은 있거든요.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거는 애초에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있긴 있네요. 3이네. 3이랑 또 하나 있거든요. 또 하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 리가 없어서 요 녀석이랑 만나도록 하는 밑을 찾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는 1인데 1은 이미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뭐 있는데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명제로 혹시 나오면 거짓이라고 해야겠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야 1보다 크면 안 만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보다 작으면 무조건 만나고요. 1보다 크면 안 만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마음속으로만. 아무튼 그러하고요. 함수니까 얘도 재미없지만 정의역, 지역 찾아보고 갑시다. 지수함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완전히 y는 x의 대칭 반대이기 때문에 지수함수 가지고 떠올려 보시면 로그함수 대충 나올 텐데, 로그함수의 정의역 뭐다? 0보다 큰 실수 전체다. 지수함수가 치역이 0보다 큰 실수 전체였기 때문에 로그함수 입장에선 정의역이 0보다 큰 실수 전체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수함수에서 점근선이라는 게 있었죠. 로그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x는 0이라는 것이 점근선 될 겁니다. y축이랑 안 만나요.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따라서 올라오다가 여기서만 약간 꺾이고요. 좀 뒤로 가면 거의 일자로 또 x축에 바짝 붙어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근선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치역은 대신에 지수함수의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듯 로그 함수의 정의역도 실수 전체가 치역도 실수 전체가 될 겁니다. 얘는 이런 이야기고요. 지수함수가 밑이랑 상관없이 지나가는 점이 있었어요. 0,1. 그럼 로그 함수는 어딜 지나가겠어요? 1,0을 지나가겠죠? 이 녀석 정점 어디냐면 1,0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0입니다. 그리고 지수함수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는 녀석이었거든요. 이거 y는 x의 대칭이노 하기 때문에 이 녀석도 증가합니다. 애초에 증가라는 건 x가 늘어날 때 y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x랑 y랑 역할을 바꾸면 y가 늘어날 때 x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똑같은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증가하는 녀석을 y는 x의 대칭이노 시키면 당연히 계속 증가합니다. 반대로 감소하는 녀석을 y는 x의 대칭이노 시키면 여기서는 감소하는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함수가 되고요. 밑이 0과 1 사이에 들어있으면 감소하는 녀석이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지수함수에서 충분히 다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이제 로그 함수끼리의 대략적인 개형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런 건데 x축에 y축이고 그래프 두 개를 그릴 거예요. 이거 하나 하고 이거 하나 하고 밑이 큰 게 누구다? 노란 거 파란 거? 밑이 큰 거. 뭐지 이 정적은? 밑이 큰 건 누구야? 여기 둘 중에? 우리 지수함수 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생긴 선 하나 그어가지고 얘한테 가까운 놈 누군지 찾으세요 그랬잖아요. 그럼 로그 함수는 뭐 하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긴 선 찾으란 이야기죠. y는 x의 대칭이도 시킬 거니까 이렇게 생긴 선 찾아서 얘한테 가까운 게 누구인지를 찾는 거예요. 지금 노란색이든 파란색이든 둘 다 증가하는 함수인 걸로 봐선 밑이 1보다 큽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 빨간색에 가까운 게 누구냐면 노란색이에요. 이쪽을 봐도 노란색이 더 가깝고 밑에를 봐도 노란색이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노란색과 파란색 중에 밑이 1에 가까운 건 노란색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가 밑이 2고 하나가 밑이 3이라고 치면 요 녀석이 밑이 2인 녀석이고 요 녀석이 밑이 3인 녀석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찾는 방법은 말했지만 1을 집어넣어 가지고 찾는 1이 아니지. 1은 여기니까요. 뭐 2나 3 같은 걸 집어넣는 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정말로 찾고 싶으면 차라리 y좌표 1 되는 걸 찾는 건 방법이거든요. y좌표가 1 되는 걸 찾고 싶어. 그러면 얘는 2 넣어야 1 되고 3 넣어야 1 되잖아요. 얘가 더 오른쪽에 있구나. 오른쪽에 있구나. 가지고 찾을 수 있는데 이거는 1을 넣었을 때 얘기고요. 음수를 넣으면 또 반대로 바뀌거든요. 마치 지수함수에서 대소가 역전되듯이 얘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숫자를 y에다 숫자를 집어넣어서 찾는 거 약간 생리적으로 불편합니다. 우리는. 지수함수 할 때 얘기했죠. x에다 1 넣는 거 괜찮아요. 정의역에 뭐 숫자 넣어서 치역을 비교하는 건 우린 많이 했으니까 함수값 비교하는 건. 근데 얘는 y에다 뭘 집어넣어서 x를 비교한다? 이게 약간 불편하다고요. 마음이. 이해는 되지만 불편해. 그러니까 요 보조선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싹 그어놓고 둘 중에 어디에 가까운지를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리면 혼나겠지. 로그 함수인데 이거 뭐야? 이거 물어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가르쳐줬다고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간직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만 더 하자면 x축이고 y축이고 이번엔 이렇게 생긴 거 할 거야. 하나는 얘고요. 뭐 또 하나는 얘입니다. 둘 중에 밑이 큰 게 누굴까? 노란 거야, 파란 거야? 밑이 큰 거. 누구다? 파란 거. 일단 노란 거, 파란 거 둘 다 감소하는 녀석인 걸로 봐선 1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1이라고 선을 그으면 이렇게 생겼겠죠? 1에 가까운 건 파란색입니다. 1보다 작은데 1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이 더 큰 겁니다. 그죠?
하나는 밑이 2분의 1이고 하나는 밑이 3분의 1이야. 3분의 1인 밑이 누구라고요? 밑이 3분의 1이 누구다? 밑이 3인 게 누구다? 야, 2분의 1이랑 3분의 1 중에 누가 큰 거예요? 2분의 1이 큰 거야. 얘가 2예요. 얘가 3이고. 되죠? 헷갈려. 그래서 1에 가까운 게 누구인지 크다 작다 가지고 외우지 마시고 1에 가까운 게 누구인지를 가지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개형 될 거고요. 뭐 대칭 이동 시키는 거, 뭐 x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 원점 대칭 이동 이런 애들이야.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특히나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건 우리가 지수함수 할 때 y축 대칭 이동하면 미세 크기가 바뀌는 거잖아요. 로그 함수의 경우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게 되겠죠. 왜냐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건 y는 로그 2x인데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 거고 그 마이너스를 얘한테 던져주면 로그 2 아이고 마이너스 어디 갔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텐데 이 마이너스를 하필이면 밑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그에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x니까 밑이 2분의 1인 녀석으로 바뀔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거를 애꿎게 y축에다가 대칭 이동하면 그냥 로그 2의 마이너스 x 이러고 끝나는 거야.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죠? 그냥 이쪽 편에 생기는 그림이 되겠지. x의 음수 넣으면 되는구나. 이러고 그냥 그리시면 끝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이 대칭 이동하고 관련해서 로그 함수에서, 지수 함수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로그 함수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얘하고 아이고 y는 얘하고를 비교하거든요. 저 중에 삐딱선 타는 녀석이 하나 있죠. 그림 3개 그려보면 2개는 똑같고요. 하나는 다릅니다. 누가 다르죠? 누가 다르다? 누가 다르게? 다 똑같을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다른 놈이 하나 있다고. 그 다른 놈이 누구냐면 이 놈입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x축에 y축에 첫 번째 있는 얘는요. 그냥 아는 녀석이야. 밑이 2고 즉 증가하는 녀석이고 점근선이 y축 1,0을 지나는데 증가하는 거니까 요 따위로 생겼겠네? 이렇게 된다고요. 얘는 2의 세제곱, x의 세제곱 약분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로그 2의 x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럼 이것도 2의 제곱이고 x의 제곱이니까 약분 되겠죠? 근데 얘는 약분이 되면 누가 되냐면 로그 2의 절대값 x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x는 양수밖에 못 넣어요. 여기 x도 세제곱이라서 양수밖에 못 넣어요. 근데 여기 x는요. 제곱이잖아. 음수 넣어도 돼요. 0만 안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생기냐면 이거 하고 이쪽에 또 있어요. 여기 2개가 생깁니다. 요 녀석만큼은 이렇게 양쪽으로 그래프가 생깁니다. 좌우로 대칭인.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를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의역이 0보다 크다는 건 진수에 들어가야 되는 게 0보다 크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x제곱이라면 요거 이제 요 제곱이 우리 이거 이제 절대값 할 때도 많이 하던 건데 이거나 둘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제곱 자체는 절대값을 품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 그래프 그리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평행이동 이야기를 또 마저 해보면 자꾸 y를 빼먹지? 로그 2의 x 요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하고 평행이동에서 겹치는 건 누구다? 얘랑 얘 중에 얘랑 겹치는 거.
그냥 일반적인 평행이동 뭐 x 빼기 p 뭐 y 빼기 q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p q만큼 평행이동하면 y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p 더하기 q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치고 이거 둘 중에 평행이동에서 겹치는 건 누굴까? 두 번째래요. 얘도 마찬가지야. 평행이동에서 겹치는지 겹치지 않는지는 뭘 보는 거냐면 밑을 보는 거예요. 밑이 같으면 겹치는 거고 아니면 안 겹치겠지? 그래서 밑이 2인 녀석이 누군지를 찾으세요. 왜 이러냐 뭐. 그 얘기인데 끝날 때가 돼서 그런가 봐. 얘는 밑이 2래요. 그럼 얘는 밑이 2가 아니란 얘기야? 이 밑이 얼마인데요? 그럼 일단 이거부터. 평행이동에서 겹치는데 어떻게 평행이동한 건데? y축으로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죠? x 대신에 3x 쓴 거야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얘가 좀 더 뭐랄까 그래프를 그리기 편하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y축으로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럼 얘는요? 뭔지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밑이 2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밑이 왜 2가 아니냐면 뭐야?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밑이 이겁니다. 세제곱분 루트 2. 얘랑 다른 밑이에요. 그래서 이건 겹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지수함수 평행이동 할 때 약간 억지 같았잖아요. 근데 얘도 그렇게 생겼다고. 얘도 약간 억지지. 그런데 이건 좀 보기 헷갈리라고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y는 로그 4의 x 이거 쳐다보면 얘랑 얘는 밑이 다르다. 확실하게 딱 보이거든. 근데 이 4를 2의 제곱이라고 보면 2분의 1에 로그 2의 x예요. 이걸 쳐다보고 이제는 얘랑 둘이 같네?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다르게 생긴 거야. 이 2분의 1은 밑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그래서 얘는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요. 이거랑 이거는 안 겹치는 거예요. 밑이 다른 거라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밑이 같으냐 다르냐를 가지고 겹치는지 겹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는 지수보다 조금 더 헷갈려요. 애초에 로그도 원래 헷갈리는데 거기에 뭘 더 얹어가지고 더 헷갈리십니다. 로그 함수는 원래 이렇게 좀 여러분을 괴롭히는 지점들이 있으니까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겠지 뭐. 문제로 가서요. 몇 개 풀고 첫 번째 거부터인데 이건 뭐 그냥 값을 찾으세요 해가지고요. F1이 3이래요. X에 1 넣으면 3 나오는데 그걸 A 찾으라는 이야기야. 대표 문제지만 너무하죠? 암산 되지 않을까? 좀 그런가? 뭐 하라는 건지는 알겠죠? 1 넣어서 4 나온다 3 나온다 가지고 A 찾고 그 A 가지고 다시 0 넣은 거랑 5 넣은 거 찾아보래요. 뭐 너 하시고요. 밑에 이렇게 값 찾는 거는 그냥 로그 계산하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다음 유형 가보면 다음 로그 함수 요것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저 로그 함수들 밑이 뭐죠? 이거 밑이 뭐야? 밑이 뭐예요? 밑이 뭐다? 밑이 뭐다? 조정하고 싶은데 밑이? A라고 해야지. X분의 1이잖아요. 일반적인 형태라고 생각해보면 밑을 A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얘랑 일치하냐고 물어보죠.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A분의 1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우린 여기 진수에 딱 X가 들어가는 형태여야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요거랑 둘이 똑같다.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제곱 마치 약분하듯이. 그죠? 약분할 때 조심한 건 짝수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의 그래프랑 일치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요 녀석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밑이 0과 1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1,0 당연히 지나가고요. 점근선 y축 맞고요. 밑이 0하고 1 사이, 즉 1보다 작으니까 x가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정의역 양의 실수 전체, 치역 실수 전체. 요거 일반적인 로그 함수 그래프의 성질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4번 답이 될 거고요. 보시면 그 밑에 건 요 로그 함수 있는데 점근선이 x는 2래요. 점근선이 x는 2라는 건 평행이동했다는 이야기했다. 그죠? 어떻게 평행이동했다는 이야기냐면 원래 점근선은 x는 0이었고 곡선을 평행이동시키면 점근선도 똑같이 평행이동 될 거니까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 녀석이 얼마지 바로 나오는 거지. 그리고 x절편의 7이라는 건 y가 0일 때 x가 7이다 그 얘기니까 7 넣어서 0 나와요. 그걸로 b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어려운 산수 아니라서 이것도 이렇게 홀랑홀랑 넘어가고요. 417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는 로그 함수까지 했으니까 문제 하나에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가 같이 나오는 경우들을 이제 종종 보게 될 텐데 10개 중에 한 8개, 9개 정도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을 겁니다. 100%라고 말은 못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럴 것이고요. 얘처럼 아예 평행이동 없이 그냥 딱 기본적인 형태에서 대칭이동인 건 눈에 보자마자 바로 보이고요. 대신에 얘네들을 평행이동한 상태에서 또 역함수를 찾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그래프 하나에 같이 나와 있으면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가 아닐까를 항상 의심하셔야 되고요. 그럼 10개 중에 8개, 9개는 둘이 역함수 관계에 있을 거예요. 어쨌든 얘는 보자마자 그냥 평행이동 같은 거 안 했고 얘도 밑이 A, 얘도 밑이 A니까 둘이 역함수 관계에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꼬라지를 보아하니 둘 다 감소함수죠. A가 1보다 작구나 정도도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만나는 요 점 X좌표랑 Y좌표 둘이 똑같을 겁니다. 그죠? 기억본 보면 교점의 좌표가 1,1이냐고 물어봤는데 교점의 좌표가 1,1은 아닙니다. 왜냐면 y는 x 위에서 만난다고 했지 1,1은 아니야. 이게 여기가 y좌표 1이고요. 여기가 x좌표 1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가 1,1이에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1,1보다는 한참 왼쪽 밑에 있기 때문에 물론 또 2분의 1, 2분의 1보다는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교점의 좌표가 2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정도인데 그 외에 더 이상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알아낼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교점이 1,1은 최소한 아니구나 정도 알 수 있고 니은번 뭐 얘기했고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당연히 y는 x의 대칭이고요. 디귿번 a의 범위 1보다 작다는 건 감소함수니까 그렇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평행이동 했는지 찾으래요. 418번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니? x축으로 얼만큼? 좀 이따 물어볼까요? 보면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되죠. 이 녀석은 로그 2에 이게 우리는 딸랑 x만 있는 상태에서 뭔가 평행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여기 지금 2의 x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거 뜯을 거예요.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x 더하기 2라고. 그럼 얘는 1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로그 2의 x 더하기 2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x 앞에 붙어 있는 개수는 평행이동 y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거고요. 혹시 x 위에 붙어 있는 지수는 아까도 말했지만 밑이 달라지는 거야. 그건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개수 정도는 뒤로 밖으로 뽑아내서 이게 2가 아니라 3이어도 마찬가지지. 로그 2에 3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그래서 x 앞에 개수는 y축 평행이동이랑 관련이 있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럼 이것도 하나 해볼까요? 421번. 평행이동, 이번엔 또는 대칭이동이에요. 대칭이동도 해도 된대. 대칭이동을 해도 된다는 건 밑이 달라져도 된다는 거예요. 역수 같은 걸로. x나 y의 부호가 달라져도 된다는 이야기니까. 기억번은 밑이 2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 거겠죠. 그래서 얘는 겹치는 게 맞고요. 니은은요. 빼기 3이 문제인데 이거는 뭐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한 거니까 됐고요. 디귿은 앞에 여기 2 붙었거든요. 이 2는 누구한테서 온 거라고요? 밑한테서 온 거야. 밑이 얼마다? 루트 2다. 요 2는 2분의 1, 분의 1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 2분의 1이 얘한테서 온 거니까 로그 2의 2분의 1제곱 x 이렇게 생긴 거라서 밑이 다른 녀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겹치지 않고요. 요 녀석에 붙어있는 2는 이거 y축 평행이동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렇게 밖에서 더하기 1. 그러니까 디귿 빼고 나머지 애들은 다 겹친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다음 가서 여기도 뭐 로그 대소관계 나오는 건데 역시나 밑을 다 같게 할 수 있으면 진수끼리만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밑을 다 2분의 1이라고 할 거니까 요거는 6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5분의 1의 제곱, 3의 마이너스 3제곱. 진수끼리 비교할 건데 이제 밑이 1보다는 작기 때문에 진수 크기랑 반대로 나열을 하시면 답이 될 거고요. 뭐 그 밑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 요거 밑을 다 뭐 3이든 3분의 1이든 통일을 해보시면 되고 요거는 밑이 2고 요것도 밑이 2인 녀석으로 바꾸시면 되고 요거는 그냥 자연수지만 밑이 2인 로그라고 생각해보면 로그 2의 5제곱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얘도요. 아까 우리 지수할 때처럼 밑이 다른 녀석이 좀 섞여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만 그래프로 그림 그려서 좀 살펴보면 오늘 요거까지만 합시다. 밑이 둘 다 1보다는 작기 때문에 감소하는 녀석이라는 건 확실하고요. 그래서 y축이고 x축이고 여기 1 여기도 1이고 뭐 이렇게 생겼을 건데 저 1은 중요하지 않지만 여기다 대고 이제 로그 함수 두 개를 그릴 건데 지금 보시면 밑이 a인 로그랑 밑이 b인 로그랑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그려보면 에이, 잠깐만 그림 그릴 필요가 없네 이건. 그리기로 했으니까 그립시다. 하나는 이렇게 또 하나는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둘 중에 밑이 a인 게 누구죠? 노란색과 파란색 중에 밑이 a인 녀석은 누구다? 1에 가까운 게 누구다? 1에 가까운 게 A야. 이 그래프에서 1에 가까운 게 누구다? 파란색이다. 이렇게 선 그어서 가까운 걸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밑이 A고 요 녀석이 밑이 B인 녀석입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나는 정의역으로 A나 B 이런 애들을 넣을 거기 때문에 X축 위에 A와 B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을 힌트가 뭐냐면 여기 Y좌표 1이에요. Y좌표 1이 되는 점을 생각해 보면 Y가 1이 됐다는 건 X가 A란 이야기잖아요. Y가 1이 됐다는 건 X가 B란 이야기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려 보면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려 보면 여기가 B고 여기가 A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대문자 A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그 A의 B거든요. 로그 A의 X에다가 B를 대입하세요야. 그럼 여기 파란색에다가 B를 대입해보면 저 위에 있어요. 이거 이렇게 올라가서 얘랑 파란색이랑 만나는 거 저 위에 있는 거잖아. 그게 A거든요.
한참 저 위에 있어요. 1보다 한참 큽니다. 저 위에 있고요. b는 누구라고 했냐면 로그 b의 a 그랬거든요. 그럼 얘는 로그 b의 x에다가 a를 대입하세요잖아요. 그럼 노란색 따라서 a를 대입해보면 여기 있습니다. 얘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a랑 b를 비교해보면 a가 한참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c는 로그 a에 b분의 a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냥 가장 간편하게 푸는 건 찢으면 되지 로그를. 로그 a의 a 빼기 로그 a의 b니까 1 마이너스 로그 a의 b예요. 근데 로그 a의 b는 아까 찾은 것처럼 1보다 한참 큰 값이기 때문에 1에서 1보다 큰 걸 빼는 거라서 얘는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c가 제일 작고 a가 제일 크다 이렇게 찾아지겠죠. 하다못해 이 b분의 a라는 거 찾아보면 b가 더 작은 값이기 때문에 b분의 a는 1보다 크거든요. 얘 자체는 1보다 크다고. 그럼 밑이 a인 로그에다가 1보다 큰 값을 대입할 거야. 여기가 1인데 1보다 큰 걸 뭘 대입을 해버리면 얘는 무조건 음수 나오겠죠. 1보다 큰 쪽에서는 다 음수니까. 그래서 c가 0보다 작다는 건 이렇게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1보다 크고 b는 0과 1 사이에 들어있고 c는 아예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대소관계가 결정이 나겠죠. 그죠? 물론 이제 식으로 그냥 찾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어요. 식으로 찾는 것도 별게 아니니까 해보면 이런 건데 얘하고 얘는요. 밑이랑 진수가 서로 자리가 바뀐 거거든. 역수를 취한 거야. 그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A하고 B를 잠깐만 거꾸로 썼네. 아니, A하고 B를 비교하면 A가 더 커요. 여기다가 밑이 A인 로그를 취하잖아요. 그럼 로그 A의 A랑 로그 A의 B야.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왜? 밑이 1보다 작은 로그거든. 밑이 1보다 작은 로그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해놓고 나서 보면 얘는 1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1보다 커요. 그럼 반대로 로그 B의 A는 어쩐다고? 1보다 작아질 거라고요. 역수를 취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얘네 둘 사이의 대소를 금방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해설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생겼다는 걸 그려본 거고요. 어쨌든 함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래프를 자주 그려보시고 그래프가 눈에 익는 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테니까. 그래서 425번은 이 정도 하고요. 내일 오시면 여기 로그 함수 남은 거 마저 하고 최대 최소까지 그리고 방정식 부등식 이야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